16년을 같이 살았는데 남편과 둘이 있는 게 왜 이렇게 어색할까요? 차라리 싸우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싸운 것도 아닌데 살다 보니 내면해지고 같이 있으면 할 말도 없어요. 얼마 전에는 남편이랑 차를 탔는데 정적이 어찌나 숨이 막히던지 옆집 아저씨랑 있는 것처럼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고작 몇 분 거리인데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 라디오를 켰습니다. 어떻게 해야 부부 사이에 정적 대신 화기애애한 대화가 오갈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혹시 사연의 주인공 어디 계십니까? 어? 네, 안녕하세요. 아, 저기 계시는군요. 지금 언뜻 보기에는 되게 사이가 좋아 보이는 느낌이긴 한데. 네, 아니 그리고 지금 근데 왜 하필이면 뭐 의자가 좀 갈라져 있어요? 저도 오자마자 이게 의자가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필 저희 사연이 이런데 또. 근데 지금도 굳이 남편분 몸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서 이렇게 아내랑 그러니까, 떨어진 느낌인데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앉으셔도 되는데 굳이. 예. 정성이 없이 떨어진다라는 이상한 의식적 불안감. 그래서 좀 자기 음식이 최고야 이런 것들. 내 이건 맞다면 내 식이래. 한대 질문이라서 왠지 조금 더 잘해지는데요. 어떤 질문이 떨어지려고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남편분 마이크 좀 잡고 얘기해 주세요. 아, 몸이 그냥 자동으로 그쪽을 가가지고 피해주는 건데요. 자동으로 그쪽을 가가지고 피해주는 건데요. 몸이 그냥 자동으로 그쪽을 가가지고 피해주는 건데요. 근데 오시는 길은 어떠셨습니까? 저희 인천에서 오는데 올 때도 그냥 본인 운전에 집중하고 본인 이거 뭐지 이거 이렇게 블루투스 끼고 그렇게 왔어. 블루투스 끼고 그렇게 왔어. 블루투스를 끼고 운전을 하시다고요? 그럼 차 안에 있을 때가 좀 제일 어색한 거예요? 아니 그러진 않고요. 큰애가 중학교 2학년이고 쌍둥이 7살을 키워요. 남자의 쌍둥이. 근데 이렇게 집에 있다 보면 집이 정말 전쟁터예요. 늘. 쌍둥이 7살을 키워요. 남자의 쌍둥이. 근데 집에 있다 보면 집이 정말 전쟁터예요. 늘 저희는 이제 조용했음을 늘 바래요. 근데 막상 요 아이들이 유치원을 가고 이제 단둘이 남게 되면 그렇게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제일 최근에 그러면 두 분 데이트했을 때가 언제예요? 오늘이요. 또 여기 오는 길. 영화를 보러 가도 애기들이 무조건 함께 있으니까 둘이 있을 때는 이제 오늘이 정말 네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이 데이트였던 거지. 아니 혹시 아내분이 조금 어색해한다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아, 평소에도 제가 말이 없어가지고요. 아, 평소에도. 그럼 연애할 때는 어떻게 대화를 했어요? 아, 집사람이 많이 얘기했고요. 제가 다 말을 해요. 아, 그럼 애초에 연애 때부터. 그러니까 원래 아이들 자고 나면 좀 이렇게 못다한 얘기를 나누잖아요. 네. 아, 제가 좀 일찍 자는 편이라 아, 아이들하고 같이 자요. 몇 시? 9시에 같이 주무시는 거예요? 아, 세상에. 혹시 애들 몇 시에 자요? 9시 뭐 10시 이렇게 자요. 아, 3시간 느려요. 네네. 6시에 자야 돼. 몇 시? 그 9시에 같이 주무시는 거예요? 예, 제가 9시 자요. 허약하신 거 아니에요? 허약하신 거 아니에요? 몸이 약간 허약 체질. 아니, 뭐 다음날 새벽에 나가가지고요. 아, 일이 새벽 일을 네. 하시는. 몇 시에 출근하십니까? 아, 새벽 4시에 나갑니다. 그럼 아내분은? 저도 출근을 해요. 아, 그럼 패턴이 아예 다르시군요. 네네 뭐 그렇죠. 네. 와, 이렇게 꽤 오랜 시간 흘렀으면은 선생님 조금 이해가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사실 걱정하는 부분이 그래요. 그래도 이제 어느 날 우연히 시간이 딱 나서 그치, 만들죠. 둘이 딱 있게 되면 좋지 않아요? 물론 좋을 때도 있죠. 좋을 네. 때도 있는데 네.
네, 좋을 때도 있어요. 좋을 때도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도파민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신랑과 저랑 우리는 도파민이 바닥났나 보다.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나오셨나요? 아, 어떠셨어요? 그럼 초반에 넘쳐 흘렀을 거예요. 넘쳐 흘렀을 텐데 근데 쌍둥이 낳고 이 육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럼 이제 그래도 꽤 쌍둥이 낳기까지 되게 막 이렇게 열정적인 그 시기가 있었네요. 열정적이었으니까 쌍둥이가 나왔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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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요 표면적인 이야기보다 조금 근원적인 얘기를 서로 생각해 보고 싶은데 대한민국은 결혼을 하면 자기의 이름이 좀 없는 나라 같아요. 그럼 누구만 있어요? 아빠 역할, 남편 역할. 그럼 계속 역할은 늘어나요. 그리고 자기 이름은 없어. 그러니까 남자들이 계속 눌리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또 미안해해요. 자기가 그렇게 못 해주는 거. 그러면서 자기를 자책해. 아이씨, 남의 집 귀한 딸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도 못 해주고. 블루투스 껴야지. 블루투스 껴야지. 아이씨. 계속 블루투스만 끼게 되고. 또 어느 날, 나 그렇게 해서 미안해.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이러면 되는데 미안할 짓을 하지 말라고 자기야. 왜 이렇게 어색해? 왜 이렇게 말을 안 해? 자기야, 나랑 있는데 지금 블루투스 꽂고 지금 뇌에다 지금 기분 좋게 자기랑 가려고 하잖아, 데이트. 지금 다른 부부는 6시에 애 재우고 나서 지금 근데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저 남편에게, 저 아내에게 우리의 이름이 좀 있게 살았냐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지난 아마 한 10년 가까이, 5년 가까이 우리의 이름이 없이 우리는 우리의 역할로만 살았을 거래요. 그러면 자기의 이름이라는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이름을 보통 우리의 부모가 지으셨잖아요. 근데 그때 이름을 짓는 원리는 되게 간단하게 소망을 담아서 보통 2자를 짓는 겁니다. 창성할 창에 구수로. 구슬처럼 빛나게 이렇게 일이 잘 되어라. 그래서 그걸 부르는 거잖아요. 부른다는 건 일종의 소망이고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예, 박대진이요. 대자 진자. 대자는 무슨 대예요? 큰데 별진이요. 그러면 큰 별이 되어라라는 뜻으로 부모가 지으신 거잖아요. 그리고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큰 별처럼 될 사람아, 너 큰 별처럼 되어라. 근데 20살이 넘으면 저는 자기의 이름은 자기가 한번 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명 말고 그러면 20살 이상 넘은 우리의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개인으로 누구 아빠, 누구 엄마, 누구 아내, 누구 남편 이런 거 말고 그냥 순수하게 내 개인으로서의 내 소망이 자기 이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힘이 들어도 숨을 쉬어서 자기의 스트레스를 또 이렇게 지우는 것 같아요. 그래야 스트레스도 해결하고 그래야 생명의 에너지가 도니까 여자로도 보이고 부부관계도 하고 싶고 스킨십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엄마 아버지들이 자기의 이름이 1, 20%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소망이. 그리고 그 부부가 서로의 그 1, 20%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결혼 초반엔 집안일을 좀 도와주는가 싶더니 이젠 뭐든 저한테 해달라고 말만 하고 본인은 손 하나 까딱을 안 해요. 설거지든 청소든 물이든 소주를 사오든 모든 걸 저한테 시키기만 합니다. 저한테 시키기만 합니다. 청소도 설거지도 본인이 봤으면 하면 될 것을 상전마마가 따로 없어요. 김창옥 선생님을 좋아해서 선생님 말이면 들을까 해서 신청을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근데 듣자마자 지금 많은 우리 아내분들 지금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도 듣자마자 예, 조금 남일 같지가 예, 남일 않으시니까. 같지 않은데 아내분 혹시 어디 계신가요? 아, 여기. 네네. 네. 우리 아내분 옆에 계신 분이 그 문제의 상점마마신 거잖아요. 예. 아 근데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 게 저 술심부름 술심부름 저 할머니한테 아빠한테 옛날에 시키는 거예요. 예, 아빠가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500원씩 주면은 저 다녀왔었거든요. 소주 한병 사와라요. 집안일은 뭐 떠나서 소주 심부름도 물론 이제 본인이 이제 퇴근을 하면서 네. 본인이 이제 주차를 하고 바로 그냥 들어오기 전에 술을 사오면 그렇죠. 되는데 네. 밥을 다 차려놓고 하면 자기야 내 소주는 야, 지금 이제 아 그래서 급하게 네. 분주해지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오히려 아내분께서 그러면 이걸 왜 나를 시켜 본인이 해야지 이거 본인이 한 건 본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보시지. 이제 서로 힘든 거 아니까 네. 그래도 해달라는 거는 이제 집에 있으면서 해주고 싶고 해서 네. 뭐 물 갖다 달라고 해도 그냥 본인은 밥 먹고 있으니까 그냥 나는 뭐 일어나서 가져와도 되니까 그냥 갖다 주고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아내분이 지금 너무 순하셔. 저랑 좀 얘기 좀 해봐요. 우리 남편분. 저랑 얘기 좀 해봐요. 우리 남편분. 왜 근데 진짜 손 하나 까딱 안 하시는 거예요? 손 하나 까딱 안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럼 너무 또 그렇게 하시면 강압적인 아, 그래요? 정서적인 협박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왜 안 하시는 거냐고요? 왜 손 하나 까딱 안 아이 하시는 이 누나 힘 좀 봐. 아이 들어오세요. 아 이렇게 하면 저 형이면 어떻게 진짜. 대답해요? 아, 나 진짜. 아, 저 형이면 어떻게 대답을? 아유. 자, 근데 오늘 오시는 길엔 혹시 상점마마가 잔소리를 안 하셨나요? 아니 오면서는 그래도 조용히 왔던 것 같아요. 네네 뭐 투덜대거나 그런 거 전혀. 밖에서는 없어요. 아 밖에서는 없어요. 그럼 집에서만? 네. 왕궁으로 들어가시기만 하시면 왕자님께서. 집에 들어가면 그냥 무장 해제가 돼서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요즘 이제 사연을 제가 신청한 걸 알아요. 그래서 네네. 그 사연 신청한 거를 여기에 신청한 거를. 네, 사연을 무슨 신청을 했는지 알아서 네. 거기에 반론을 좀 하려고 네. 본인이 좀 이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급하게. 급하게 며칠 전부터 되게 분주해지셨겠네요. 아까는 또 이제 나오기 전에 분리수거 페트병 갑자기 문 앞에다가 먼저 놓고 안 그러다가 안 그러다가. 그렇지. 아니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아니면 결혼하기 초기에는 안 그러시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러셨어요? 예전에 초반에는 안 그랬어요. 초반에는 설거지도 이제 내가 할 때가 있고 이제 본인이 할 때가 있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점 이제 저만의 일이 된 거죠.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 내가 전에는 되게 힘도 있고 의욕도 되게 많고 내가 되게 좀 팔팔하고 그랬는데 아 이게 딱 꺾이네.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으세요? 뭐 몸이나 의욕이나 이런 게? 매 순간 그랬고 그래서 교수님 강의를 받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걸 누군가한테 이렇게 아내분이나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표출이라면 아까 말했던 우는 정도 말고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우는 거 외에. 네네. 그걸 아내분은 다 알고 있었나요? 일부는 알고 일부는 모르고 그 당시에는 이제 만난 지 이제 같이 동거한 지 6년 차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100%다 알진 못했고 얘기도 못했고 그런 사항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얘기를 할 만한 친구나 선배나 부모님이나 뭐 종교나 그런 게 선생님한테 있었나요? 안타깝게도 없었어요. 네. 맞네. 그래서 아내한테 위로받고 싶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사실은 뭐 술을 사오고 밥을 뭐 하고 분리수거를 하고 사실 이것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전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자기가 살다가 좀 힘이 없고 좀 밖에서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그렇다고 집에 가서 자기 아내한테 자기야,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 너무너무 힘들고 나 솔직히 그리고 이 일 못할 것 같아. 나 진짜 그만두고 싶어, 안 하고 싶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남자가 없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네, 절대 없어요.
그럼 왜 그 얘기를 안 하겠어요? 일단 첫 번째, 얘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 괜히 이 사람 걱정만 시키고, 그러니까 이걸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유치하게 남자라서 남자의 편을 들고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상대적으로 여성들은 그것이 생길 때 그걸 외부 세계와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뭐 종교를 믿어버려. 맞아요. 뭐 종교를 믿어. 우린 얘기를 좀 해. 상담도 하고. 근데 남자들은 자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일단 잘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가 힘든지를 아냐면 위로를 받아보고 사랑 받아보고 격려 받아본 자가 자기의 컨디션이 안 좋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컨디션이 좋아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어디가 아픈지 굳어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특별히 책임감 강한 사람은 더 몰라요. 나 책임감이 있어. 나 내가 일해야 돼. 곧 죽어도 해야 돼. 그리고 남한테 피해 끼치기 싫어. 이제 그런 남자일수록 그런 여성일수록 자기가 점점 쌓이는 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는 어느 한 임계점에 딱 도달하면 훅 꺼지거나 폭발하거나 사라지고 싶거나 아니면 극단의 무기력증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고맙게 아내분이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는 안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밖에서는 철저하게 역할 연기를 잘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정신 딱 차리고 밖에서는 그러셨어요? 뭐 더 웃고 막 안녕하세요? 뭐 더 잘하고.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아니 저희 남편이 밖에서는 잘하고 나한테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중인격자 같은 놈. 내가 자기랑 사는 사람인데? 여성분들은 이 논리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남자는 계속 역할 연기를 충실하게 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아까 집에 들어오면 이제 이게 탁 무장이 버튼이 눌러지면서 훅 하고 꺼질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 근데 너무 고맙고 미안하지만 아내가 또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댈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의 자잘못을 떠나서. 그럼 그냥 내가 안고 하는 거지 뭐. 얘기할 사람도 별로 없고. 계속 센 척만 하고. 우리 아들 괜찮아? 엄마 나 괜찮아. 별일 없어? 아니 내가 별일 없지. 뭐 별일 있어 엄마. 별일 없어.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안 괜찮은데. 어느 날 보니 소년보다 더 여린 그 소년은 이제 머리가 하나둘씩 빠지고 다 나보고 아저씨라고 부르는데 난 사실 되게 약하고 여린데 이거를 직면하는 순간 더 무너질 것 같고 그럼 나는 아무 문제 없는 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밖에 가서는 아무 문제 없는 척 열심히 일을 하고 역할 연기를 수행하고 그러면 집에 와서도 연기를 하려면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그냥 훅 꺼져버리겠죠. 손가락 하나도 안 움직이려고 하겠죠. 이게 너무 아내분에게 때로는 남편분에게 이게 무리하게 가다 보면 충격 완화 장치가 터져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이상 아내가 충격을 받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서로 뭐 커피가 되든 맥주가 되든 한 잔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시간을 한두 번 가졌으면 좋겠고 아내분에게 뭐라고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분리수거를 누구 해라 이런 말도 아니고 이 나타난 현상 이전에 이 뒤에 있는 것을 한번 우리 모두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고등학생 때 4년 연애를 하고 헤어지고 다시 4년 후에 제가 매달려서 결혼까지 한 5년차 부부입니다. 결혼부터 출산까지 일사천리로 후다닥 처리를 했는데 아직까지 진짜 처리가 안 되는 건 매일매일 늦게 들어오는 남편인데요. 유독 몸이 아픈 날에 좀 일찍 돌아오라고 하면 왜 이렇게 나약한 소리를 하냐고
왜 이렇게 나약한 소리를 하냐고 너만 힘든 거 아니라고. 예.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건데. 많이 들어봐. 아 실제로 저런 분이 계시구나. 너만 힘든 거 아니라고 막 되려 저한테 뭐라고 합니다. 말을 꼭 저렇게 해야 되는 건지 벽이랑 사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여기 계세요? 바로 앞에 또 계셨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결혼 자체가 매달려서 잡은 남편인데 네, 그렇죠. 지금은 좀 서운한 점이 굉장히 좀 많아 보이거든요. 이제 남편이 네. 그 아버님 사업 이제 물려받으라고 네. 이제 일을 같이 하는 중이어서 6시 반이 원래 정시 퇴근인데 이제 아버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다 항상 야근이 1년 내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연애 때는 어땠어요? 연애 때는 막 좀 서운하게 했던 점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힘든 일이 있었구나. 죄송해요. 죄송해요. 갖고 왔어요. 갖고 왔어요. 제가 대학생 때 이제 학교를 가려고 하다가 묻지마 폭행을 당했어가지고 어떡해, 세상에. 묻지마 폭행을 당했어가지고 그때 처음에 첫날에는 제가 이제 무서워가지고 가서 이제 얘기를 막 했어요. 네. 그때는 또 잘 들어주더라고요. 또 위로도 해주고. 근데 이제 저희가 4년을 만났는데 제가 제 첫 남자친구였거든요. 네. 쉽게 잊혀지지가 않아서 한동안은 이제 길 가다가 비슷한 남자분이나 이제 남자분들만 보면 제가 좀 무서워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길에서 얼어붙는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럴 때 모르고 그냥 가버리고 있는 거예요. 표현은 못하고 그냥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거나 약간 예민해지면은 다투게 되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결혼을 준비하던 중에 아기가 찾아온 거라 가지고 이제 집에서 혼자만 있고 이랬거든요. 그러고 이제 첫째 출산하자마자 한 4, 5개월 만에 또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막 도파민이 막 그냥 막 도파민이 막 그냥 도파민이다. 파민이. 날아다니네요. 작두를 막 타네요, 도파민이. 파이팅이 막 엄청, 그러니까 그럴 때지. 둘째 낳은 지 별로 안 됐을 때 너무 힘들어서 이제 남편한테 오늘만 좀 일찍 들어와 주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너만 힘든 거 아니다. 이제 너처럼 사는 엄마들도 많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제 참았었어요. 항상 연애 때도 많이 받아줬었고
근데 이제 이게 결혼해서도 내가 마냥 받아주기만 하고 맞춰주기만 하면 아 이건 내가 너무 빨리 지쳐버리겠다. 맞아요. 그리고 또 그 결혼하면 생각에 도파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 그 힘은 뭐였냐? 우리가 도파민이 막 나올 땐 웬만한 게 다 이해돼요. 근데 내가 힘들어. 그러면 자기야 다 힘들어. 세상은 다 힘들어. 진짜.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힘들어. 자기만 힘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 남편의 마음도 이해하고 아내의 마음도 이해하겠는데 이제 남편 이제 사람들은 뭐 아버지가 뭐 사업 물려주고 너무 좋겠다.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려. 오히려 본인이 사업하는 걸 더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나 이거 차라리 다 떼고 그냥 내가 하겠어. 여러모로 부담스러워. 근데 이거 말할 수 없어요. 그냥 남편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뭐하러 말해요? 그럼 이 여자 피곤하게 할 뿐인데. 제가 경영 2세 모임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아버지들의 불평이 있고요. 아들의 힘듦이 있더라고요. 아버지 세대는 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암만 잘해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뭐 아버지 저 좀 퇴근해보겠습니다. 이 새끼 내 사업하려는 놈의 새끼가 제 시간 맞춰 퇴근하고 그게 뭐 사업 돼? 아버지는 이렇게는 안 하십니까? 처음에 이제 제가 결혼 전에는 좀 일부러 직원들 앞에서 저를 더 혼을 많이 내셨고 이제 제가 결혼하고 나서는 좀 자발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부양해야 될 가족이 생겼고 아이도 생겼고 하니까 그때의 그 저의 책임감의 무게랑 지금의 또 무게감이랑 좀 많이 달랐었고. 직원들이 많습니까? 한 7명 정도 돼요. 그중에 그러면 한두 명 빠지면 엄청 크겠네요, 그게. 네, 엄청 크죠. 그러니까 회사가 오히려 300명, 500명, 1000명으로 가면 또 자유로운 게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5명, 10명 막 이러면 한두 명 들고 나가는 게 너무 커. 그러면 그걸 또 대표가 메꿔야 돼. 메꿔야지. 그러면 또 이제 아내한테는 어쩔 수 없이 이게 나 혼자 잘 살자고 내가 이러는 거 아니지 않냐. 우리 가족 다 잘 살려고 하는 건데 그 힘들게 들어온 사람한테 자기야 오빠 너무너무 힘들지 진짜 이렇게는 못 해줄 망정. 아 진짜 너무 힘들다 나. 이렇게 말로 할 수도 있고 에너지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걸 하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은 근무 시간에 대한 불만을 제가 잘 못 받아줘요. 네. 신혼 때 중요한 직원 한 명이 또 그만두는 바람에 제가 근무하는 시간이 엄청 많아지게 됐어요. 네네네. 하루에 한 14시간에서 한 15시간 정도? 5시간 정도. 남편도 힘들었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사람은 지금이 힘드냐 안 힘드냐를 결정하는 게 살면서 자기가 가장 힘들었었던 때를 기준으로 생각한대요. 그러면 보통은 어른 돼서 힘든 것보다 아이 때 힘든 걸 본 게 우리가 있거든요. 나 어렸을 적에 아버지 사업 너무 힘들고 아버지가 사업으로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엄마도 또 힘들게 했어. 근데 우리 엄마가 이걸 다 했어. 그렇게 엄마나 주변에 누가 힘들게 사는 걸 본 적 있죠? 그쵸? 그게 누구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거 봐요. 예. 엄마는 되게 힘든 상황에서 아빠가 사업 너무 힘들 때 그걸 아들은 다 봤을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들의 기준점은 그게 돼요. 야, 내가 어렸을 적에 그걸 봤는데 이걸 못해? 맞아요. 내가 이걸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성악과에 25살에 들어갔는데 24살 8월에 6개월을 공부를 하고 음악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해병대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속으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해병대가 이걸 못해? 기준이 해병대야. 여기 안 때리잖아. 기준이 안 때리면 그걸 이제 저한테 속으로 그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밥도 뭐 네가 먹을 수 있으면 편의점 가서 사 먹을 수 있잖아. 이게 뭐가 힘들어? 안 되면 될 때까지 해야지. 그래서 저도 6개월 만에 피아노에서 도가 어딘지 모르는 애가 음악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나만 공고 나오고 동기는 예고를 나온 거예요. 애들은 다 피아노 치도 하는데 저만 납땜을 하다 왔어요. 이제 사업가들 모임 가면 보여요, 이제.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집은. 3,000명 직원 둔 회사 사장님이 있어요. 그럼 나의 초라함이 보일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미친 듯하게 파이팅 해야 돼. 안 그러면 이제 사업 망해. 진짜 길거리로 우리 애들 어린데 그냥 나 앉는 거야, 진짜. 이거 지금 방심할 때가 아니야. 이거 긴장해야지. 그래서 사업가들이요, 되게 긴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우나 되게 좋아. 대방어 좋아하고 대방어가 릴렉스에 좋대요. 치킨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제 굳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인상이 이렇게 돼. 그럼 이제 집에서는 자기야, 집에 오면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말도 안 하고 핸드폰이나 보고. 나는 애 키우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자기는 아빠로서 좀 너무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야, 근데 넌 뭐 이렇게 맨날 불평이 많고. 나도 너무 힘들어. 말 안 하는 거야. 나 참는 거야. 오빠 끝까지 참어. 그럼 끝까지 참으라고. 또 나왔어. 못된 여자 또 나왔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만하자. 피곤해. 내가 피곤해? 내가 피곤해? 오빠 변했어. 오빠 변했다고. 나 원래 이런 놈이야. 감정이 막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분한테 이걸 하나 추천하고 싶어요. 회사 오래 가려면 회사에 올인하면 안 된다. 역설적으로. 그리고 가정에 올인해서도 안 된다. 본인을 위한 거 10%는 갖고 계셔. 순수 본인을 위한 거 10%는 갖고 계셔라. 그래야 가정에도 잘할 수 있고 회사에도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아내 되시는 분한테 그 10%를 조금만 인정해줘라. 자기가 파이팅해야 회사도 우리 집안도 가는 거야. 그거 나 진짜 지원할게. 근데 지원하는 건 뭐냐면요, 여성분들 관심 안 갖는 게 지원하는 거예요. 예? 지원하고 오빠 지원했는데 잘 되고 있어? 어때? 10%.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오빠? 제발 저리 좀 있어. 미칠 것 같아. 잠깐 타임 들어왔어요. 잠깐만요. 타임 들어왔어요. 잠깐 타임 들어왔어요. 잠깐만요. 타임 들어왔어요. 근데 나왔습니다. 이 부분 매우 흥미로워요. 네. 가봅시다. 끝까지. 네. 오케이. 근데 저희 남편은 항상 친구들을 만나려고 해도 자기 친구들 만나는데 항상 저 데려가고 원래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다 알던 사이여서 그런 건지 그래도 뭐 너 혼자서 또 친구들이랑 있으면서 또 얘기할 것도 있고 그냥 좀 자유롭게 놀아봐라 하면은 안 간대요. 제가 안 가면 안 간다 그러고. 근데 이거는 제가 할 말이 좀 있어요. 점점 흥미진진해지네요. 얘기해봐요. 빨리. 그러니까 저는 굳이 표현은 안 했는데 항상 죄책감이 좀 있어요. 뭐에 대한? 평일에 와이프랑 이제 아기들이랑 시간을 못 보내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주말에라도 아기들 데리고 어디라도 나가려고 하고 혹시 제가 이제 친구들 만나는 자리가 있으면 같이 힘든 입장이니까 이제 아기들을 뭐 어머님이나 저희 엄마한테 맡기고 그런 시간을 조금 자유로운 시간을 같이 누리고 싶다 약간. 진짜 좋네, 남편.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데 정말 오롯하게 나 혼자만 그런 시간이나 뭔가 공간이나 그런 걸 좀 원해요? 가끔 있어요. 사우나. 사우나 가고 싶을 때.
사우나. 사업가들은 사우나. 네, 그거 말고는 크게 뭐 와이프 없이 이렇게 혼자 자유시간 누리고 싶다? 뭐 그런 건 딱히 없어요. 네. 최고다. 소박하네. 아, 마지막에 감동과 재수 없음이 호문 앞에서 그냥. 자, 다음 질문은요. 이 젊은 시절 겪은 이 시댁살이의 울분 때문에 이 쓰나미처럼 마음이 뒤집어진다는 분이십니다. 네. 지금 어디 계시죠? 저쪽에 또. 네. 제가 워낙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23살에 결혼을 해서 우와, 엄청 빨리 하셨네. 저는 그 시대에 선을 봐서 뭐 이렇게 사랑 이런 게 아니라 뭐 선 본 지 2개월 만에 약혼하고 4개월 만에 결혼식을 했는데 제 가정 환경이 그리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저는 딸이 하나였는데 술과 도박을 좋아하시는 아버지와 매일이 언제 싸울까 늘 불안한 그런 가정에서 자랐는데 아버님, 어머님, 가족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따뜻한 분위기에 제가 결혼을 결심했지 남편이 너무 사랑해 이거 절대 아니었거든요. 네, 두 번 강조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2번씩이나 그걸 얘기하실 필요는 맞는 말도 여러 번 하면 기분 안 좋은데 사랑이 아니었다는 걸 계속 확인하시면 절대 그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시부모님하고 같이 살게 되었죠. 아버님이 가풍을 익혀야 된다. 3년만 살아라. 그게 이제 8년으로 늘었죠. 대가족이었어요. 아래층에는 아이들 고모 내외가 또 이웃에는 형님 내외가 매일이 온 가족 그 파티예요. 매일. 그러면 저는 5시에 일어나서 아침부터 청소해 빨래는 손빨래해야 때가 잘 간다. 세탁기를 못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이 23세 당연히 하는 건 줄 알고 했어요. 그리고 힘든 줄 모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남편 나만 참으면 행복한 가정이 되고 내 아이는 나같이 키우면 안 돼. 막 그런 강박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애 낳고 하면서 셋을 낳고 아이 셋이 모두 잘 컸고 착한 며느리 노릇, 좋은 엄마 노릇, 좋은 딸 노릇, 좋은 아내 노릇 하다 보니 50이 넘었고 뭔가 보상을 원하고 살아온 건 아니지만 알아줬으면 여보 나 외롭고 지난 시절을 생각하니 서러움이 많아.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말을 못했어. 그 어린 죄송합니다. 23살이 대가족을 책임지는 그 큰 살림에 아이 셋을 키우는데 그저 애 키우고 같이 열심히 직장 생활했고 그러다 보니 하고 싶은 게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나이에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게 없는 거예요. 특별히 좋아하는 것도 없고 그걸 알아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80에 후회할까 봐
이것저것 제가 많이 해봤어요. 생전 저하고 맞지도 않는, 저는 좀 정적인 편이에요. 장구를 배워볼까? 장구를 시작해봤는데 어깨가 나갔어요. 어깨가 나갔어요. 왜냐면 아버님 생각하면서 세게 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게 어깨 힘비고 둥둥 그랬는데 찌 제가 원했던 건 그거죠. 그동안 고생했는데 나랑 여행 갈까? 해주면 좋겠는데 네가 하면 되잖아. 네가 계획해서 당신이 뭐 본인이 말을 안 한다면 혼자라도 다니겠다. 말은 당당하게 했는데 고기도 먹은 사람이 먹는다고 혼자 해본 적이 없는 거라서 안 되더라고요. 퇴직을 하고 제가 꿈꾼 건 둘이 손잡고 소소한 데이트, 소소한 여행, 소소한 맛집, 그걸 기대했고 여보 당신 정말 고생했어.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랬는데 정말 본인만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둘이 같이 있는데 외로운 느낌? 분명히 한 집에 같이 있어요. 근데 혼자 캄캄한 밤에 바다 위에 혼자 있는 느낌? 오늘은 어머니께서 오시자고 해서 아버님께서 같이 와주신 거예요? 글쎄 오늘 같은 이런 이제 방송도 큰애가 이렇게 사연을 적어주고 집사람이 얘기를 해서 오긴 했는데 사실 저는 오기 싫었거든요. 글쎄 뭐 제 가정사를 이렇게 밝히는 건 별로 저는 좋다고 생각 안 했고, 그리고 물론 어려서부터 이제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환경이 이제 불운한 환경에서 크고 저희 집안은 워낙 화목한 환경에서 컸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했을 거라고 생각을 잘 안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지금 35년을 하고 정년퇴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닐 때는 거의 저녁마다 술을 먹었어요. 회사 끝나면은. 그때는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선을 보고서 이제 만남을 갖기로 했는데 회식 자리가 생기니까 데리고 갔어요. 그 회식 자리에. 사랑하지 않으면 한. 참 이게 국무위원이 아닌데도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하는 게 아닌데도 그때는 그게 당연하던 시절이었잖아요. 아마 아내분은 해야 할 역할을 최소한 다 하고 나서 그때 터진 것 같아요. 지금 거의 한 제가 7시간 말했을 텐데 보통 저희가 8시간에서 9시간 말하거든요. 하루에. 녹화 2번 뜨니까요. 방송국 놈들이 보통 놈이 아니에요. 진짜 저 뒤집니다. 그러면 이제 너무 미안하니까 작가님들, PD님들이 뒤에 와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너무 힘드시죠? 너무 힘드시죠? 이래요. 그래서 일단 그 말이 되게 고마운 것 같아요. 사실 돈 받고 하는 건데 돈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무것도 안 받고 여기 지금 선교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히 제가 10원을 받든 100원을 받든 얼마를 받든 전 돈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힘든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물어봐 주니 그 분이 올라오진 않더라고요. 아무리 당신의 환경이 좀 힘들게 했고 우리 가정이 화목하다 하더라도 여기 이거 며느리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여기 시댁인데 서로 완전 차원 다른 거거든요. 만약에 아버님이 우리 집은 뭐 이렇게 말 자주 모여 1년에 한두 번만 모이면 되지 뭘 이렇게 맨날 모여서 그 당신 힘들게, 그러면 아마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겠죠. 아유 나 하나도 안 힘들어. 여보 나 하나도 안 힘들어. 동그랑땡 7,000개? 나 하나도 안 힘들어. 동그랑땡! 아니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요.
아니 뭐가 힘들어? 당신 그런 얘기 하지 마. 엄마 아빠 섭섭해. 우리 집은 막 화목하지 않았는데 당신 집 와서 이렇게 맨날 잔치하고 축제해서 나 너무 좋아. 이제 그랬을 텐데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내 일이 끝나기 전까지 난 힘들지 않아. 그리고 힘들다는 걸 마주치지도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5시간 말해서 힘들었어요. 앞으로 3시간, 4시간 남았어요. 그럼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마주치지도 않는 거야. 근데 최소한의 책임이 다 끝났어요. 아이들도 너무 잘 컸어요. 만약에요 아이들 3명 중에 한두 명이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는 지금 이런 정서가 안 왔을 거예요. 왜? 그것도 처리해야 되니까. 얘들 잘해가지고 저기 위로 올려놔야 되니까. 에? 기도도 하고 막 새벽에 가서 절도 하고 막 어떻게든 얘를 다시 위로 올려놔야 돼. 그때는 아픈지 모르는 거죠. 근데 계속 말씀하시는 대로 이젠 아이들이 잘 커버렸어. 그러니 이게 그냥 수십 년 이게 획 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버님 마음 100% 이해해요. 뭐 저도 그렇지만 저 세대만 해도 저는 이제 50 하나 뭐 이렇게 됐는데 머리는 인식하는데 몸은 옛날 습관을 갖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한테 한 거, 자기 선배들이 한 거. 근데 우리 아버님은 60대시니까 어쩔 수 없이 아버님의 개인의 성향과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의 언어 값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시대의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그게 있었을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직장에서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뭐 회식 무조건 나와라, 뭐 지금 말도 안 되죠. 그때는 뭐 회식 안 나면 지금 뭐 마누라라 이게 제 뭐가 되려고 완전 이런 분위기였을 거요. 그러는 게 너무 폭력적으로 있었던 시절. 그리고는 시간은 속절없이 30년, 35년이 눈 한 번 감고 흘러버렸고 어떤 어른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김 선생, 나 70인데 살아보니까 하루는 더디 가는데 1년은 빨리 갑디다. 1년은 더디 가는데 10년은 빨리 가고 어느 날 눈 한 번 떴다 가보니 35년이 가버렸네요. 그 어리던 아내는 이제 갱년기의 힘듦을 얘기하고 이걸 광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가장 빠르게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머니가 아까 저 눈물을, 저 슬픔을 계속 갖고 있잖아요. 60, 70대여서 이게 뭘로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 수십 년의 어머니 안에 있는 그게 이게 몸이 아플지 정신이 아플지 도무지 통제가 안 되는 동네로 넘어가 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셔서 얘기하신 건 가장 효과가 좋으신 거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버님이 또 함께 해주신 것이 또 해주실 수 있는 제일 좋은 걸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행을 어디로 가시고 싶으세요? 딱히 장소는 중요하지 않은 장소는 것 중요하지 같아요. 않고 누구랑 아버님이랑 가시고 싶으신 거예요? 네, 한다면 근데 사랑하지 않으시잖아요. 널 사랑하지 않아 그게 내 전부.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4월, 5월에 제주도에 메밀꽃이 만개하거든요. 그때 제가 제가 거기에 이제 숙소랑 뭐 비행기랑 해서 꼭 제가 두 분을 초대해 드릴게요. 그러면 아버님하고 같이 오시고
잠깐만 이렇게 되면 저희도 사랑하지 않은 사람과 살고 있습니다. 저희 다 사랑하지 않은 사람과 살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도 거기 오고 싶어요? 돈 있어요? 돈 없으면 안 돼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초대하는 그거니까 아무튼 뭐 주무시는 거랑 다 제가 준비할 테니까 정말 메밀꽃 만개할 때 꼭 오십시오. 근데 5월에 메밀꽃이 피면 5월에 그 수만 평의 농지 위에 크리스마스가 펼쳐져요. 아마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비록 이런 자리를 빌어서 당신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게 돼서 미안하고 그동안 수고했어. 고마워. 사랑해. 사랑해. 대한민국의 수많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서 지금의 20대, 30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저는 친정부모 없이 불행한 어린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바른 가정에 시집을 가면 무시당할 것만 같았고 비슷한 가정 환경인 사람을 만나야 행복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막상 비슷한 가정에서 자란 남편과 살아보니 큰 착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큰 착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소통이 안 되고 피 터지게 싸우고 누구의 어린 시절이 더 힘들었었는지 의미 없는 배틀까지 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가족에 대한 행복한 기억만 물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이 약간 깊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직접 얘기를 또 네.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은 어디 계시죠? 저쪽에 계시군요. 옷도 비슷하게 커플룩으로. 네. 불행한 어린 시절을 겪었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일이 좀 있으셔서 힘드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안 계셨고 아버지는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보살핌이나 이런 그런 거를 받아본 적이 없이 자라가지고 남편도 뭐 이렇게 평범하게 편안한 가정에서 자란 건 아니라서 네, 서로 더 공감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더 공감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연애 시절 때 대화를 하면서 공감대가 좀 형성이 많이 됐겠어요. 두 분이서. 연애 시절 때에는 서로 그런 얘기를 잘 안 했어요, 사실은. 아, 오히려? 네. 그래서 사실 지금도 제가 뭐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네. 그렇게 이렇게 오래된 것 같진 않거든요. 그전에는 서로 자세한 얘기는 안 했었는데 부부 상담을 하다가 나는 어릴 때 이런 일까지 있었다, 이렇게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서로 하게 된 건데 그 얘기를 듣고 아, 너 되게 힘들었겠구나, 마음이 아프다, 이게 아니고 난 더 했어. 나는 더 힘든 일이 있었어. 막. 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 자꾸 서로 좀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게. 아, 그러면 싸우는데. 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 진짜 정말 많이 싸웠었거든요. 아, 초반에. 네. 초반이 아니고 최근까지도 정말 많이 싸워가지고. 어떤 부분이요? 근데 모든 게 다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법원까지 가고 접수도 다 하고 그 숙려 기간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어머. 그러니까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근데 어떤 계기로 다시 그걸 돌이킨 거예요? 법원에 가야 되는 날짜가 있는데 딸이랑 같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 날짜에 격리돼 있었어요. 어머. 와, 진짜 이거 도왔네. 야, 하늘이 이거 도왔어. 박수 쳐야 되겠다. 코로나가 부부를 살렸어. 코로나가 한 가정을 살렸다. 맞네, 코로나 때문에. 하늘이 도왔어, 진짜. 정리가 운명이에요, 이혼을 막았네. 운명. 그때 남편분은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이혼은 솔직히 이제
제가 먼저 하자고 말은 꺼냈는데 저는 그냥 홧김에 홧김에라도 하면 안 돼. 홧김에가 아니고 나 이만큼 화났어. 이걸 보여주려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로 가자고 하더니 손잡고 가더라고요. 맞아. 예, 그래서 서류 접수하고 잠들었다고 말은 했죠. 아니 근데 남편분은 왜 그때 야 내가 더 힘들었어. 난 어땠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좀 했을까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이제 눈물이 많은데 그 눈물을 보면 저도 이제 짠한데 그 달래주는 게 안 되더라고요. 아 달래주는 게 안 돼요. 이제 거기서 막 올라오고 막 하는데 막 가서 달래주는 게 위로해줘야 되는데 자주 달래줬어요. 자주. 이제 막 올라오고 막 하는데 저도 막 이제 속에서 막 올라오고 막 하는데 막 가서 달래주고 이렇게 위로해줘야 되는데 그럼 오히려 왜 울고 그래 이런 말이 나오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있으시죠? 아들 17살이고 8살짜리 딸이 있어요. 17살이라고? 아니 왜 이렇게 동안이 돼요? 몇 년 차세요? 저희 결혼 18년 됐어요. 엄청 동안이시구나. 아이들한테는 싸우는 모습 잘 안 보여주시려고 노력하세요? 큰애는 솔직히 좀 많이 봤었고요. 애기 태어난 이후로는 아이 없을 때 싸웠어요. 그건 잘하셨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나랑 비슷한 상황에 살았기 때문에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좀 상대적으로 건강하고 여유가 있어야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남자도 여자도. 그 모델하우스라는 데 있잖아요. 막 그 이제 2층으로 된데 그 뭐 테라스 있고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길 딱 갔는데 너무 놀란 게 화장실이 4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화장실이 저쪽에 따로 하나가 있는 건데 이건 뭐냐고 그랬더니 이건 게스트용 화장실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말에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자, 왜냐면 제가 재성 씨네 집에 놀러 갔어. 근데 또 이 말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음이 여린 사람들은 생각해요. 참자. 요 주인 사는 데에다가 좀 똥 싸고 나오기가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저 그래요. 뭐 참기도 하고 아니면은 근처에 이제 잠깐 나 저기 편의점 좀 갔다 올게 하고 편의점 가다가 바지에 똥 싸고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급하면은 뭐 저도 반려견이 되는 수밖에 없죠. 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아우 나 남의 집에다가 그렇게 하기 좀 그렇다. 나 좀 참을 거야. 아니 나 뭐 남의 집 왔는데 나 배 아파서 나 그냥 똥 싸고 가겠다. 뭐 한번 일 본다. 손 들어보세요. 안 맞아, 안 맞아. 화장실인데. 가면 우리 집에 와서도 봐라. 무슨 상관? 지금 손 드신 여러분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대변을 누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손님용 화장실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마음에 냄새를 좀 나고 해도 괜찮아. 나는 내 공간이 따로 있어. 근데 우리가 살면서 내 배우자가 내 안에 들어와서 냄새 풍기고 갈 일이 있거든요. 근데 나 원룸이야. 근데 나 원룸이야. 내 마음이 원룸이야. 소리가 너무. 근데 내가 상처가 많고 마음이 아플수록 냄새가 더 심하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마음이 안 좋은 걸 우리가 먹었는데 냄새는 먹은 거에서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게 안 좋은 냄새를 풍긴다고요. 근데 내 마음에 공간이 없으니까 내가 너무 불편하고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너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 만나기 전엔 나 그런 게 없었어. 근데 너 만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내 마음에 공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이상적이지만 결혼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누군가가 좀 냄새를 풍기어도 괜찮을 만한 내 공간이 있을 때 하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공간이 있네. 그래, 그러면 너 이 공간 안에서 네 냄새 피워도 돼. 그래도 난 그 영향은 잘 안 받아. 왜? 난 내 공간이 또 있거든. 근데 마음이 딱 원룸 하나야. 화장실도 하나야.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혼자 살아야죠. 근데 이미 두 분은 결혼을 해버렸네요. 네. 그럼 어떻게 이제 뭐 합쳤어. 베란다 확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러니까 저는 결혼 생활을 하고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고 저는 그게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함께 우리의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두 분은 엄청 건강하다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문제가 있다, 나 문제가 있다, 와 진짜 이 남편 죽방 치고 싶다, 뭐 아무리 그렇게 해도 여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여기에 이미 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서로에 대한 의지도 있고 그 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까지 그 힘든 과정을 잘 걸쳐서 오셨고 그래서 너무 좋아 보여요.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얘기 짧게 한마디씩 하시죠. 오빠, 우리가 뭐 잘 안 맞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우린 또 앞으로 또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해. 나는 서로 이번 생에는 이혼은 못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나도 좀 기다려주고 마음을 좀 더 넓히도록 노력해 볼게. 그래. 우리 남편분도 짝꿍한테 애칭 뭡니까? 와이프가 이름 부르는 거 좋아해서 항상 이름 부르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그러면. 좋다. 아 그렇게 부르는 걸 좋아해요? 좋아는 합니다. 에레레. 에레레. 아레레. 혜란아, 내가 널 많이 힘들게 하는데 항상 마음 고쳐 먹고 너 그만 힘들게 하고 너 힘들어하는 것 뭐든지 도와주게끔 노력할게. 우리 잘 살자. 아이고야 이게 시작줄이 정말 남편 놈은 도대체 나이를 먹어도 왜 처리 안 되는 걸까요? 심지어 본인 부모님 생신도 모르고 뒤에서 입 효도만 시전한 지 10년째. 원래 이런 건 며느리가 해야 좋아. 라면서 저에게 매번 대리효도까지 시키는 지 10년째. 원래 라면서 저에게 매번 대리효도까지 시키네요. 이젠 시부모님도 필요한 게 있으면 아들 셋 다 건너뛰고 저만 찾으십니다. 마음은 알지만 너무 야속해요. 이런 남편 내다 팔 수도 없고 어떡하죠? 라고 해주셨네요. 자, 어디 계시죠? 혹시 혼자 오셨을까요? 어디서? 이거 궁금하다. 여기. 옆에 계신 분이 남편놈 아니죠? 남편분. 남편놈. 이신 거죠? 사실 이제 반품을 하려면 시기가 있거든요. AS 기간 이런 게 있죠. 백화점도 보통 뭐 20며칠 뭐 이런 식으로 10며칠 이렇게 있는데 지금 10년이 됐거든요. 지났죠. 반품 불가일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남편이 내용 모르고 왔거든요 오늘. 남편 놈은 라면서 저에게 매번 대리효도까지 시키네요. 깜짝 놀라셨겠네. 김창호님 어때? 되게 좋아. 근데 부인 안 하세요 지금. 네. 부인 모르고 왔다가. 네네. 네, 아니 아까 그 사연에서 보니까 10년째 이표도를 또 하신다고 했는데 이표도. 어떤 식으로 이표도를 하시는지. 남편이
형들하고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난 늦둥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사실 저한테는 할머니 할아버지 뻘이 돼요. 그죠, 연세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러면 저를 이제 손녀 보듯이 보시고 너무 예뻐해 주시는데 네. 그걸 빌미로 뭐 통화했어? 아니 그럼 며느리가 하는 거야. 그리고 가끔 이제 시부모님 생신이 같은 달이에요. 네. 그럼 전 신경이 쓰이죠. 아, 이제 며느리인데 어떤 걸 준비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부모님 생신을 잘 몰라요. 몇 월쯤이다. 네. 그럼 제가 뭐라고 하면 아 맨날 엄마 음력으로 하니까 모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해 보니까 나는 우리 집도 챙기고 나는 시댁도 챙기는데 믿거니 하고 이제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어련히 알아서 네. 챙기겠거니. 다니고 손도 다니고 근데 이제 뭐 저희 엄마한테도 뭐 저희 엄마가 아 너무 예쁘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고 꽃도 피고 여행 한번 가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저희 엄마한테 하는 거지만 아 자기가 돈 낼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냥 그 뱉고 너가 처리해 이런 저희 엄마한테도 그러고 어차피 말은 뱉었으면 해 드려야 되고 기대하시는 게 있으실 텐데 그냥 그 기분 그 순간만 효자인 거예요. 해 엄마. 본인 돈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경제권이 없습니다. 바로는 왜? 아니 그렇게 말이라도 해야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효도하는 느낌이 나니까. 예. 정말 이표도시네요. 말이라도 해. 상의를 해야지. 아니 그렇게 말이라도 해야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효도하는 느낌이 나니까. 근데 저하고 성격이 정반대예요. 완전히 흑과 백 이렇게 섞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관계인데. 그러니까 뭐 MBTI로 따지면 E와 I 이런 느낌인 거예요. J와 그렇죠, P, 네네. T와 F. MBTI가 제가 아직 나이가 많아서 잘 몰라요. 그러면 그럼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혈액형. 혈액형은 A형이요. A형. A형, B형이요. 소학교 나오고 그러신 거 아니죠?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내성적이시고. 편이고 굉장히 적극적인 편이고 저는 이제 좀 약간 즉흥적이다 그러면은 완전히 계획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처리나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저보다는 굉장히 잘하는 편이다 보니까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믿고 맡기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럼 장인 장모님한테는 또 이렇게 연락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아이 사진 같은 거를 이제 카톡으로 제가 이제 찍으면은 이제 좀 보내드리고 이렇게 많이도 하시네. 맞습니까? 사진만 보내요. 아이 사진. 지금 얘기한 게 다였어요? 사진만. 사진도 보내고 해서 뒤에 보고 용돈 뭐 여행 뭐 우리 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막내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부모님하고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세요? 아버지가 저보다 이제 38년생이시고요. 제가 이제 74년생인데 올해. 예. 그러니까 왜 제가 그 질문을 여쭤봤냐면 전 73년생이고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지금 89 되시니까 되게 비슷하시네요. 이제 저희가 동년배의 시대를 자랐고 또 저희 부모님 나이가 너무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렸을 적에 이게 아버지인지 이게 너무 저는 어린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하고도 나이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친밀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가뜩이나 저희 아버지 이제 귀가 안 들리셨거든요. 청각 장애가 있으셨으니까.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니까 귀가 들리는데도 안 들리는 아버지들이 되게 많아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친자식이냐 친엄마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소통이 되냐라고 생각해요. 아빠하고 대화가 되냐. 근데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도 대화 안 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무슨 뜻인지도 몰라. 서로 말이 대화도 안 돼. 제가 이번에 재성 씨랑 2박 3일이지만 여행을 가면서 진짜 너무 독특한 거예요. 저 에너지로 2박 3일을 해요. 진짜 열심히 산다. 네.
그럼 막 가게에서 식당에서 막 그분들이 막 이벤트 해주는 데 있잖아요. 불 붙여주고 네. 막 이러면은 그 손님이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질린 지키요. 그러니까 점원들이 놀래. 막 이게 뭐야 이게 매운맛을 보여줘야지. 뭐 옷가게 가서 옷을 사도 뭐 또 농담을 또 해요. 그럼 제가 군복 사잖아요. 죽은 군인의 옷을 사는구만. 그럼 저는 이거 뭐 미친놈인가? 아니 저런 에너지를 24시간 쓰는 거예요. 즐겁잖아요. 좋아서 저렇게. 근데 그러면서 제가 진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만약 저런 아버지 밑에서 성장했다면 난 어떤 생각을 세상에 갖게 됐을까? 저는 이제 아예 말이 없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잖아요. 아버지랑 대화가 하나도 없어. 난 아버지가 때론 무섭고. 그리고 그렇게 크고 아들도 어느 날 40이 되고 50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니까 그 챙기라고 하면 그 아버지랑 이게 뭐가 됩니까? 어색하죠. 5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뭐 전화해서 아버지 뭐 어떻게 뭐 벚꽃 보러 가실래요? 아버지 제주도에 메밀꽃이 폈답니다. 아 어색해. 묘자리로 아주 좋다네요. 아 이렇게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돼. 안 되지. 근데 또 뭐 하긴 해야 돼. 근데 또 와이프가 잘해.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잘하니까 좀 해줘. 뭐 그래도 자기는 말도 잘하고 분위기도 잘 맞추고 그러니까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좀 해줘. 진짜 근데 이제 남편 뭐 마음에 안 들고 나이 들면 더 마음에 안 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나이 들면. 진짜예요. 뒤로 갈수록. 근데 확실한 거는 이런 얘기를 술 먹고 막 싸우면서 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가 웃으면서 근데 그렇게 너무 반복하면 우리 서로 힘드니까 좀 이렇게 부탁할게.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은 그게 남자든 여자든 좀 사이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온 김에 영상으로 한번 제가 제일 고마운 거는 어쨌거나 저희 부모님들도 잘 챙겨주고 그다음에 제 부족한 부분도 많이 메꿔주고 그래서 너무 고맙고 더 열심히 잘 살게. 그리고 많이 사랑할게. 많이 사랑할게. 감동.